네, 앞서 특보에 이어 저희가 먼저 대담으로 뉴스를 이어가면서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연결도 해보고 계속해서 뉴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준석 기자 그리고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오전에 최순실 씨가 귀국을 했습니다. 7시 3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최순실 씨가 귀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는 한 9시 정도, 9시 전후로 언론에 좀 전해졌고요. 이미 귀국한 이후입니다. 예. 7시 반에 영국 히드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7시 반쯤에 극비리에 귀국했습니다. 따라서 최순실 씨의 입국 장면을 포착한 언론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 있던 동승한 승객들이 찍어서 이제 일부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 언론에 공개는 안 됐고 최순실 씨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조만간 일단은 변호인은 하루 정도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만 예. 따라서 내일 주 초에 아마 검찰 포토라인에 쓰는 것이 언론에 대중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그에 이어서 바로 이제 30분 뒤에 언론에 보통 9시 정도에 속보가 전해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30분 뒤에 9시 반에 최순실 씨의 이경재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현재 이름이 개명 이후의 이름이 최서원 씨의 변호인으로 이라고 밝혀 나왔었는데 네. 사태의 엄중함을 알고 있고 검찰에서 소환하면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주목되는 부분이 심신이 피로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말미를 달라고 했거든요. 예. 배려해달라. 물론 검찰과 입장을 조율하겠지만 일단 하루 정도의 말미를 달라. 그러면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서 검찰에 출석해서 진상을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루 정도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부분은 이제 검찰과 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이후에 현재 지금 이 시각 현재에도 최서원 씨, 최순실 씨의 거취는 어디인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야권에서는 이제 당장 즉각 긴급 체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고 검찰에서 좀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최 씨가 언제 소환이 되느냐 이 부분도 또 하나 오늘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최 씨뿐만이 아니라 정유라 씨의 거취도 아마 관심이 많이 모아질 것 같은데 최 씨가 정유라 씨는 두고 혼자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좀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일단 오늘 최 씨 혼자서 귀국했다고 밝혔고요. 예. 정유라 씨는 그렇다면은 현재 독일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출국장이 영국이거든요. 예. 그동안 독일에 있었다면 독일에서 아마 귀국을 했을 텐데 영국으로 거쳤다. 언론에서는 그동안 최순실 씨가 덴마크에 있는 거 아니냐, 벨기에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온갖 썰이 난무했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는 그런 거는 억측일 뿐이고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동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경유해서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따라서 딸 최유라 씨가 지금 어디 있느냐도 어떻게 보면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 물론 최순실 딸 최유라 씨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이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서는 관심이 있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예. 국정 개입 파문과 관련해서는 딸 정유라 씨는 좀 한 발 비켜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순실 씨나 그 주변 인사들이 얼마나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서 국정에 개입하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딸 최유라 씨 부분은 아직까지는 오늘은 일단은 최유라 씨를 딸을 떼놓고 혼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그 최 씨가 좌절과 허탈감을 국민들께 가져온 데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린다 이렇게 심경을 표현을 했는데 어떤 걸 사죄하겠다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혐의를 예.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동안 지난주에 세계일보 인터뷰에서도 관련 언론에서 불거지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은 어떤 이렇게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제 사과한다. 그런 어떤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예, 계속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최순실 씨 귀국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순실 씨가 이 민심의 심각성을 예. 아마 알고 더 이상 숨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계속 숨어서 도피 생활을 한다면 대통령께 정말로 큰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귀국을 했다고 보고 문제는 본인이 이제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아프다고 해서 좀 하루 정도 좀 여유를 달라. 그래 그 다음에 검찰에 가겠다는 건데요. 예. 심신이 지치고 또 장시간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피곤한 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국민은 더 아픕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루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은 의심할 수가 있어요. 하루 동안 뭐 문제의 당사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당장 검찰에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의 보호하에 뭐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한다면 모를까요? 더 이상 의심받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당장 뭐 소재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태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네.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늦었다, 뭐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그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날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를 한 직후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은 사의 표명을 하는 게 원당했다고 봅니다. 근데 예. 그날 사과를 하셨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 그 다음 날도 안 나오고 나흘쯤 지나서 이제 그 사표 일괄 제출을 지시를 하셨는데 예. 늦었다는 거고, 사실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이 나왔을 때 정말 철저히 그 사실 규명을 해가지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그때 사퇴를 했어야 돼요. 근데 예, 예. 뭐 현재 강남 빌딩 매매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의혹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문제가 좀 불거져 있고 차명땅 의혹도 있고 물론 가족의 이야기지만 예. 그러나 우병우는 민정수석은 자기하고 가까웠던 검사장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이미 구속이 된 이 문제, 본인이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을 못했던 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때 물러났어야 되고 그때 경질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좀 덮으려는 이런 인상을 주면서 이 문제는 계속 커졌고, 예. 최순실 씨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이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청와대에서 철저한 조사에 들어갔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정말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뭐 일괄 사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들은 그 이상의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내각의 전면 쇄신도 필요하고 또 우리 새누리당 그동안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책임, 또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씨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했던 이에 대한 책임, 우리 새누리당도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와 연관이 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은 일제히 그리고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이제 검찰이 제가 보니까 상당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규명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사실은 문제 수석들과 비서관들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은 정말 혐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휴대폰 문자 메시지 같은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마침 검찰이 어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청와대는 우리 국가의 최고의 기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는데 일종의 어떤 제한성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이 청와대 경호실 압수수색을 하고 했을 때 예. 사무실 들어가는 걸 경호실에서 거부를 했죠.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임의 제출이라고 하는 건데 어제 청와대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검찰이 보기에 그 자료가 너무나 미흡하다 해서 우리 안종범 수석, 정호성 비서관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막았죠. 예. 그래서 청와대가 부동의 사유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하려면 국가기관에 그 해당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의 사유서를 냈는데 이 부동의 사유서를 낸 지시한 분도 현재 우병우 민정수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는 전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문제의 그 당사자 수석과 비서관의 컴퓨터, 뭐 휴대폰 등등의 이 정말 중요한 자료들인데 그게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검찰은 그걸 받겠다고 오늘 또 지금 청와대에 가서 서로 아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도 이 분노한 민심, 이 민심을 정말 정확히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를 하고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는 거의 모두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야권에서는 수석 비서관만 물러날 게 아니다. 뭐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된다.
내각 교체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예, 앞으로 이 정말 국가 위기 상황에 예. 조속한 수습이 필요하려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겠고 우리 청와대와 여야, 국회, 정치권은요 이 위기 관리를 공동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예. 위해서는 야권이 동의할 수 있는 조치를 청와대가 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여당도 그걸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거국 중립 내각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걸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리를 만약에 바꿨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예. 대통령께서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다. 야권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그랬을 때 야권은 그 총리 후보자를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인사청문회 과정, 국회 인준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흠집 내기를 하고 그러면 또 정쟁이 유발되고 그러면 야권이 도와주질 않으면 이 위기 수습이 어렵기 때문에 총리 지명과 관련해서 야권한테 좋은 분을 추천하라. 그래서 여야 대통령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말 좋은 총리를 내놓고 그 총리가 정말 강요 재청권을 제대로 행사하게 해서 정말 내각이 일신된 면모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한다면 예.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민심에 맞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면 국민들이 아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거국 중립 내각 실제로 가능성 있을까요, 그럼?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예. 청와대에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내놓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지금 이 민심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청와대에서 비롯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비상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네. 야권에서도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그로 인해서 또 분노한 민심이 진정이 안 되고 또 더 분노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많은 시위가 벌어지고 하면은 전국은 계속 혼란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정말 비상한 각오로 민심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동시다발적 복합적으로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국회 연결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기자 먼저 그 최순실 씨 의혹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워낙 언론 지면을 도배했기 때문에 다들 예. 뭐 많이 아실 텐데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파문일 겁니다. 예. 특히 이제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최순실 씨의 사전에 손을 거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되겠죠. 말하자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테고 거기서 좀 더 나가자면 최순실 씨가 청와대 인사, 내각의 인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 연설문이나 인사유 같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판문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사실 규명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가자면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대기업에서 출연받은 자금을 최순실 씨 개인 자금으로 어떻게 유용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이제 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나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 이런 인사들이 같이 엮여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 소위 최순실 씨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차은택 감독이나 고영태 씨 이런 부분이 연관되는 부분이라면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국정 개입 논란과는 좀 한 발 비껴나 있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부분이 또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논란일 겁니다. 일단 오늘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는 놔두고 혼자 귀국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딸은 지키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특히 입학 의혹 부분까지도 검찰 또는 교육 당국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밝혀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렇게 전격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최 씨는 물론 딸 정유라 씨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무엇일까요? 정선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우선 불거진 의혹처럼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을 최순실 씨가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 씨의 개인 회사인 비덱이 재단 기금을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가 의혹의 주된 쟁점입니다. 최 씨 모녀가 최근까지 독일에서 산 주택은 딸 정유라 씨의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여세 탈루와 외국환 거래 위반 의혹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소득이 없는 여대생이 무슨 돈으로 집을 사들였는지, 독일로 송금했다면 과정은 합법적이었는지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 씨가 청와대 연설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는 의혹의 불씨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모두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직 수사선상에 올라있지 않지만 딸 유라 씨의 고교와 대학 학사관리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잦은 결석으로 재적 위기에 놓이자 거치게 항의한 뒤 돈봉투를 놓고 갔다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의혹 제기는 뇌물공여와 모욕죄 등을 의심케 합니다. 이 같은 죄목 대부분은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일단 고영택이나 이성환 씨 등 주변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 조만간 최순실 씨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섬입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한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최순실 씨에게 하루간의 말미를 준다. 검찰이 너무 봐주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검찰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최순실 씨의 그 심신 상태는 이해를 하지만 예.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조속한 실체적 진실 규명입니다. 예. 그런데 최순실 씨한테 하루를 줬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 씨와 관계된 많은 소위 말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과 예. 어떤 이야기를 뭐 할 수도 있다고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는 수사는 뭐 하루 여유를 두고 하더라도 최순실 씨의 신병 확보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변호인이 최순실 씨 소재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검찰은 소재를 알지 한번 기자들이 물어볼 필요가 있고 예. 만약에 정말로 소재를 모른 채 휴식을 취하게 한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어떤 일을 할지 알 수가 실제로도 없고 그렇죠. 예. 우리 국민들은 지난번에 최순실 씨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 인터뷰가 진솔하게 했다고 믿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예. 아무래도 이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향후 네. 검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검찰이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한 것은 이 예.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을 한 거죠. 그리고 예. 정말 제대로 하겠다. 이번에 수사 잘못하면 검찰 정말 존립에 큰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알려진 거는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 보고를 하고 나서 압수수색에 들어가면 법무부가 또 청와대 연락 알려줄 수가 있고 이런데 그런 우려를 이제 검찰은 한 거죠. 그래서 예. 전격적으로 정말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데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받은 자료들이 검찰이 보기에는 매우 미흡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네. 또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입장을 검찰이 밝힌 건데 예. 검찰도 지금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검찰이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예. 이런 행동은 지금 검찰이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오늘 최순실 씨한테는 뭐 하루 여유를 주고 내일이나 모레 부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 최순실 씨 그 신병 확보는 검찰이 오늘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특검을 논의하고 있지만 예. 지금 특검의 방식을 가지고 지금 협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언제 발동될지는 모릅니다. 예. 결국은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해줘야 되고 네. 사실은 검찰이 제대로만 한다면 특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앞으로 특검이 발동되든 안 하든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 이 만약에 검찰 수사가 국민들은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좀 미흡하다, 미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 지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우리 이 기자가 말씀하신 의혹이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예. 이 사안별로 뭐 팀을 구성했겠지만 정말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좀 기자회견한 내용을 좀 보고 왔는데 사과하겠다. 잘못에 대해서 일부 수긍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내용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앞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연설문에 한해에서만 혐의를 인정한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일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문과 조금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네, 뭐 오늘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사과 입장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유감의 뜻을 밝힌다 그 예. 정도로 보면 될 테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선까지 사과로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은 조금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최순실 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가 어느 정도 국정에 개입했느냐 그리고 재단 자금을 유용했느냐 이 사실 여부 확인이 될 테고 이건 물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정치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예.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부분이거든요. 예. 검찰이 사실 무근이다가 판단 내린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은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정부는 크게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제 주말에 이제 촛불 집회로 나타난 것이고 그게 여론조사에서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이제 10%로 추락을 했었는데 예. 이 하락세가 이어지느냐 어떻게 보면 멈춰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로 여론의 추이를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따라서 오늘 최순실 씨의 입국도 그런 측면에서 악화되는 여론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 기자가 말을 했는데 그 14%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네.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보도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굳건했던 콘크리트 지지율마저 이렇게 무너진 셈인데 앞으로 어떤 수습책이 좀 필요할까요? 예,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이제 크다는 겁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다수도 지금 분노를 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지지율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여당에 대한 예. 지지율 마찬가지고요. 지금 최선의 조속한 수습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첫째 이제 그 청와대의 인적 쇄신은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그건 어떤 사람으로 채우느냐의 문제가 또 중요하죠. 정말로 좋은 인선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 내각의 전면 쇄신 또 여당의 쇄신 나아가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 그다음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정말로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 예. 이런 것들이 최대한 빨리 속히 취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아마 대통령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어떤 분들로 채울 거냐 이런 문제. 당장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을 인선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나물에 그 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얼굴만 바뀐 분들로 와서는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국민들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께서 했던 어떤 인선의 기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충성심, 예. 또 지난 대선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예. 이런 인재풀을 좁게 가동하는 이런 인선 기준이 아니고 정말 모든 걸 열어놓고 폭넓게 인재를 구해서 국민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인선을 해야 될 거고 내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고국중립 내각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예. 인재풀을 넓게 가동을 하자는 거죠. 정말 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 위기를 잘 관리해서 대통령의 임기 1년 4개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내각에 포진시켜야 국민들이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야당도 평가하는 또 언론도 평가하는 그런 인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야당과 협의를 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언제 최순실 씨를 소환할지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소환이 가능할지 좀 이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하루의 말미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계산하면 내일 아침쯤 출석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리고 아까 변호인도 오늘이 일단은 심신이 필요해서 하루의 말미를 달라 했습니다. 예. 다만 지금
그 이상일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 여론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격앙된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예. 하루의 말미를 어떤 심신이 필요한 심신을 뭐 추스리기 위한 그런 순수한 의도로 국민이 바라보겠느냐 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 검찰의 수사 의지가 다시 한번 또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연합뉴스 TV 검찰 출입 기자가 그 이경재 변호사인데 직접 확인해 보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최순실 네. 씨가 검찰에 출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입장을 또 추가로 밝혔다고 합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의 말미가 아니라 당장 몇 시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오늘 중으로 소환도 가능하지 않겠냐. 결국은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 이렇게 예.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검찰의 소환의 일정은 알 수 없고 입국 자체가 인정을 한 건 아니다. 검찰 소환 일정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변호인으로서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어제 저녁 도심에서는 최순실 국정기획 의혹을 규탄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앞으로 어제 그 집회의 의미랑 또 앞으로의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예, 저 언론의 뭐 여러 보도에 예. 따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집약을 하면 수치심과 배신감, 좌절의 보편화 현상,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선출한 대통령이 이 국정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연인인 최순실 씨가 여러 예. 분야에 개입을 한 이 농단 의혹이 갈수록 사실인 걸로 지금 확인될 가능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분노하고 좌절하고 배신을 느끼고 수치심까지 느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많이 모였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어떤 정략적으로 주도한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보통 시민들이 지금 많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원의 들불처럼 계속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 수사가 뭐 미온적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 분노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옛말이 있지만 예. 지금 민심의 바다는 박근혜 정부 호를 지금 난파시키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청와대, 정부, 여당 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지금 예방할 수 있는 거, 막을 수 있는 거를 못 막고 더 지금 이미 호미로 막을 상황은 아니지만 예.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국가가 흔들리게 되는 위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세신 조치를 제대로 취하는 거 이게 급선무다. 예. 그러나 사실은 인적 쇄신을 한다 했을 때 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들께서도 그런 사정을 이해하셔서 어느 정도 기회를 주셔야 되고 그다음 야당도 이럴 때 정말 국가 이익이라는 인식은 공유를 하고 비판은 하면서도 품격을 좀 지켜주고 그다음에 이 정부 여당 청와대에 기회를 줄 건 주면서 야당도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은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이 국가 공동의 위기이기 때문에 여야가 공동으로 위기를 수습을 하자. 예.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이 위기는 공동으로 수습을 꼭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에 대해서 그 과거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와준 인연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최순실 씨와 어떤 인연을 이어왔는지 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인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 씨는 1974년 박근혜 대통령의 모친인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흉탄에 서거한 이듬해 알게 된 최태민 목사의 5번째 딸입니다. 최 씨는 1975년 최 목사가 만든 구국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봉사단의 명예총재였던 박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었습니다. 1982년 박 대통령이 유경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고 최 목사가 다시 재단 일에 관여하면서 관계가 돈독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이후에도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당시 커터칼 테러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병실에서 박 대통령을 간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대통령 연설문까지 사전에 열람하는 등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을 최 씨가 사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뿐만 아니라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네, 이렇게 최 씨의 주변인에 대한 관심도 좀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최 씨가 귀국을 했고 차은택 감독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좀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돌연 귀국 의사를 밝힌 이유가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네, 야당에서는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다 잠적했다가 또 일시에 다 들어온다고 하니 의심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모든 걸 의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러나 예. 모든 걸 음모론으로 뭐 보면 정말 이 사태 수습하는데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최순실 씨 경우도 더 이상 숨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숨어 다녀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대통령이 모든 부담을 안게 되는데 예. 그래도 뭐 비선의 이제 실세임이 많이 증명이 됐는데 그 오랜 인연을 지켜온 그분이 이렇게 대통령께 더 부담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화가 많이 나 있고 이 예. 분노는 가라앉을 가능성이 없고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보고 최순실 씨가 해외에서 차은택 씨하고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차은택 씨도 마찬가지로 예.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봅니다. 다만 최순실 씨, 차은택 씨가 바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내용 관련된 내용을 이준석 기자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